동아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죠. 백악관에서 관세 조치가 90일간 유예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이 같은 소식에 계속해서 지수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또 이가 가짜 뉴스다라고 바로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살짝 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그다지 큰 낙폭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나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3.5% 반등에 성공을 했고 브로드컴도 큰 폭으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쨌든 미국 증시의 영향도 좀 있었고 그래도 어제의 낙폭을 조금은 만회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1%, 코스닥 지수가 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 환율도 1,46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80원대까지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여파가 4월쯤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2월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흑자폭이 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좋지만 4월부터 과연 관세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그래도 역시 1등은 1등이었습니다. 이번 실적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 1.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호실적은 갤럭시 S25에 대한 선주문 효과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 D램 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적이 저점이다. 2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 관세로 인한 여파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따라 3.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3%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논란이었던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폴란드 향으로 또 수주 소식을 좀 들려주면서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반도체주들 그리고 방산주 그간 강했던 조선주들이 오늘 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까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에 50%를 더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은 또 여기에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대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여러 주요국들은 그나마 조금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을 찾아서 이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협상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상이 가능은 하다라는 입장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디 우려가 조금은 사그라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대선 후보, 대선 주자들이 출마를 밝히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 범보수 지지율 1위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퇴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도 역시나 굉장히 큰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측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자, 아이고 우리나라 기술주가 상승해야 할 때 정치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외국에서는 저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관세 싸움하고 있고 아니 그럴 거면 서로 그냥 무역하지 말지.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 닝긋꽂을 구멍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중국에 54%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 54%면은 네. 기존의 34% 합치면은 와. 못해도 89% 정도고 네. 기존의 관세 30%까지 합쳐서 못해도 한 123%거든요. 와, 근데 지금 트럼프가 50%를 더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여기서 조절 양보를 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중국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미증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크게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잠시 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입 좀 풀어볼까? 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어제 미증시 어제 한 12시에서 11시였습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에 4%, 5% 정도까지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짜 뉴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 무관세 유예 90일.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가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다. 네, 그러니까 막 이 투매우됐던 뭐 기술주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막 4%, 5% 정도 빠지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이 됐다가 백악관에 가짜 뉴스 하나 판명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다시 폭락을 했죠. 네. 또 다시 폭락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중국만 제외 협상. 즉 중국은 무조건 관세 현식으로 갈 것이고 네.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협상을 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중국만 빼고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상수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보합으로 마감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 전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나스닥이 변동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막 5%까지 빠지다가요. 음. 5%까지 빠지다가 고가로 4.52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마감이 된 건데 네.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카지노도 아니고요. 백악관 트럼프 중국제 모든 국가의 관세 90일간 유예. 이게 뜨자마자 미증시가 4.52까지 상승했다가 네. 그 다음에 관세 밑에 보시면은 관세 유예 가짜 뉴스 백악관 해명에 미증시 반락.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어렵네요. 예, 왜 발락. 이렇게 어렵게 기사 쓰는 거야? 이거 단어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마감이 된 거죠. 네. 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은 어느 정도 관세 현실로 가기는 가는데 네. 유럽은 어느 상황에 맞춰서 협상을 진전할 생각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미증시가 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네. 한홍수님, 네. 우리가 중국에도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을 견인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도록 할게요. 어제 좀 약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동안 한 18%, 19% 정도 빠졌어요. 네. 최고가에서. 그 정도 빠지다가 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근데 중국 쪽이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이 50% 관세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또 50% 관세를 매기면은 이 기술주들은 무너질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무너질 경우가 있는데 이 미국이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어제 삼성이 무너질 때는 이 삼성이 어디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네. 관세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 국가에서. 근데 이번에 국가에 어느 정도 트럼프가 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저번처럼 그렇게 크게 낙폭이 나오는 것보다 약간 좀 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님한테 아나운서님한테 안 선생님
이 방송을 하면서 네. 방송하면서 방송하면서 아는 선생님한테 아는 선생님 나 방송 끝나고 저 김밥 참치김밥 하나만 사주십시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참치김밥 사줄 겁니까? 참치김밥 정도는 사드릴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라볶이, 라볶이 라볶이나 김치볶음밥은요? 하나만. 하나만.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네. 아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내가 아는 선생님한테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는 선생님이 협상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만 되고 또 하나는 그냥 네 주머니 속에서 네가 알아서 꺼내서 그거 먹어야. 어차피 다 드시지도 못하잖아요. 다 드시지 못하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협상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미중 씨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IMF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리먼 브라더 사태입니까? 환율만 좀 그런 상황이지. 네.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애초에 중국하고 이란하고 러시아만 건들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장상꾼이 네. 왜 우방국까지 건드냐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중국을 상대할 거면 중국을 상대해야지. 네. 왜 중국, 이란, 러시아만 잡아도 다른 국가들이 다 도와주고 관세 그냥 조절해 줄 텐데 왜 본인이 혼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필요한 하락을 우리가 네. 겪고 있는 게 어차피 아닌가. 중국을 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장사꾼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이런 반면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이 만약에 관세를 50% 떼인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도 관세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중요한 건 네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협상 조조의 뜻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협상 조조의 뜻이 있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관세 50%를 다시 보복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방국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하에 거기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증시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즉 어제까지만 해도 유럽이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하고 한국, 일본하고 협상할 진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증시는 중국이 유럽 국가하고 같이 합쳐서 미국은 못 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또 반사 이익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수급이 다 꼬였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또 증시에 말아 올려왔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가 그동안 연속 납폭된 이유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리턴이 되면은 또 증시가 상승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은 미증시가 연속 납폭된 이유는 그동안 파워전 금리 인하가 없었고요. 네. 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단호, 그다음에 투매 기술주가 납폭이 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관세 34% 보복, 유럽 연합도 34% 보복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발생으로 미국 기업 역시 관세 발생 우려로 그동안 증시들이 납폭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이 부분에 잘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빠진 이유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야 다음에도 그 경험에 따라 가지고 현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은 이건데요. 이거네요. 네. 이거네요, 여러분들. 자, 돌아갈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괜찮아요. 네, 왜요? 내가 PPT 마지막에 그걸 또 정리해놨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여기로 마지막에 한번 이거일까요? 정리해봤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 여파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파이나 관세 처리 안 하면 중국은 50%다. 50%다. 그러면은 중국은 1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와. 기존의 물건값의 2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네. 중국은 달러 긴축이 아니고 위안화이기 때문에 이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림도 없지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고 오늘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이 트럼프 중국에 추가 50% 관세를 시사했고 중국은 더 이상 협박 안 통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방국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제처럼 미증시가 납폭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아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모든 분들이 어제 그렇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50%로 매기면은 미증시는 문제가 있겠지만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 매겨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물론 미국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상처는 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미리 좀 반영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중국하고 저는 이 히토르를 한 달 네. 전부터 계속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제가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히토르를 뭐 추천하거나 이해주 뭐 그런 추천하지는 않고 히토르 관련주들 계속 체크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유니온, 그다음에 유니온 모터리얼, 그다음에 여기서 뭐 세노텍, 노바텍 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 대장주는 유니온이 많이 상승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내일이자 관세가 네. 추가적인 관세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 히토르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투심으로 상승할 수가 오.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중국이 관세를 만약에 때린다. 네. 중국이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은 50% 때린다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 뭐 물론 무너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플이라든지 네. 엔비디아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수출 안 하면 우회로 수출한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네. 자, 잘 생각하세요. 내가 좀 헷갈리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안농선님, 네네. 안농선님 집이 어디예요? 저는 경기도 네. 경기도 남부. 남부입니까? 네. 저는 김포 북부입니다. 김포 북부. 네, 김포 북부예요. 근데 안농선님이 저한테 택배를 보낸다고 했어요. 네. 레드님 택배 하나 보낼게요. 그거 한번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네. 택배를 저한테 보내준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택배가 저한테 오면 세금이 2,000원이에요. 오. 근데 음. 이 경기도에서 네. 김포까지 네. 같은 경기도구나. 경기도인데 종관님 북부고 전 남부니까. 남부에서 북부로 보낼 때 네. 2,000원이 하는 택배비가 발생이 돼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음. 서북이라고 하나요? 응? 동선 남북이지. 네. 어. 북서부? 왜요? 무슨 말? 남북에서 네. 만약에 내가 동이고 아나운서님이 서야. 네. 그러면 남부에서 아나운서님이 나한테 택배 보낸다고 하면은 음. 기존 2,000원에서 1,500원이 돼요. 조금 더 택배비가. 싸게. 네. 그래요? 택배비가 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집에서 우리 집까지 보내는 게 택배비가 2,000원이라고 하면은 네. 아나운서님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집까지 보내면 1,500원이 하는 거지. 음.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에서 중국으로 보내면은 80% 정도 관세를 매기지만 네. 다른 국가에서 보내면은 관세가 중국이 미국한테 배정한 그 관세를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한국이 관세가 10%예요. 네. 그러면은 이 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부품을 보내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면 중국으로 보내면 관세가 무관세인 거죠. 오. 이 부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게 거의 80 몇 프로까지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관세가 빠졌지만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보낸다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중국의 애플도 네. 지금 뭐 중국에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다른 곳에서 생산을 해서 우회 수출을 하면은 관세를 좀 덜 맞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아, 이게 제일 쉬운 얘기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쪽으로 보내려면은 다른 관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국가를 통해서 우회로 그냥 수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펭귄도 관세 10% 맞았잖아요. 펭귄 그 국가 있잖아요. 홀란드. 맥도날드 제도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제도 쪽에 엔비디아가 그쪽에다가 물건을 보내고 거기서 오. 인건비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네. 제조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미국 자체 내에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하고 엊그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하락이 된 겁니다. 일단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차이나 뭐 여러 국가들이 지금 관세를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차이나가 67%를 미국한테 떼었으니까 차이나는 34%다. 네. 그리고 34%로 매겼고 네. 그리고 내일까지 안 되면은 50%로 매기죠. 그럼 와. 84%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67%에서 이것도 뭐 정확히 되는 건 모르겠어요. 67%에서 34%, 90몇 프로 여기다가 또 50%면 130%를 미국한테 관세 매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미국하고 어차피 이 관세 전쟁 시작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압박시키기 위해서. 근데 트럼프의 잘못은 뭐냐? 우방국들을 같이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는 낙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재팬 오늘 일본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도토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바보 잘못 지금 먹었나? 혼란스러운 와중에 네. 싸움을 걸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재팬 같은 경우가 지금 협상에 대해서 제일 1순위라고 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팬이 지금 24%죠. 24%인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가 좀 조절이 된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관세가 좀 이 부분이 좀 조절이 된다. 조절이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나라 이쪽 나라들의 진출되어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쪽에 지금 삼성 SDI가 원톤형 4680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참 진짜 하필이면. 타이밍 안 좋다. 타이밍 안 좋아. 우리 DC 시스템은 또 이 원톤형 배터리인데 하필이면 삼성 SDI가 베트남에다 지은 거예요. 베트남이 43%입니다. 아이고. 43%나 맞았어요. 끝까지 이렇게 안 좋아지나? 46%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베트남이 43%가 왜 43%겠습니까? 인건비가 제일 낮은 국가들마다 관세를 다 매긴 거예요. 네. 우회로 절대 수출 못 시키게 하려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베트남 부분에서 43%가 만약에 무관세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베트남에 있는 국가들이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좋아를 하겠네요. 그렇죠. 삼성 SDI도 상승하고 네. 삼성 전기도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성 네, SDI였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국가들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할 거예요. 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할 것이고 중국이 과거만큼 머리 숙이고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중국이 관세를 매기면은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관세 협상 조절에 따른 그 기대감에 따라서 기대감 반, 우려감 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스닥이 5% 빠질 거를 2%나 1% 정도밖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미증시가 납폭이 됐으니까 국내 증시도 납폭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국가가 어떤 국가에 어떤 기업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수혜주가 나오겠죠. 그 수혜주가 만약에 그 수혜주는 보통 우량주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 산업계니까. 산업계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GS나.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납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진출된 기업들 그 나라의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무관세다. 아니면은 2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그 국가가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낮아지기만 하면은 그래요 중국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종목들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간밤 가짜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에서 앞으로 뭐 관세 조치를 90일 동안 유예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짜 뉴스였지만 잠시나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환호를 하면서 투심이 살아났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아예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이게 약간은 뭐 물밑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봐야죠. 어쨌든 뭐 미국의 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다른 국가들의 매겼던 관세는 앞으로 조금 점차 축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앞으로 투심은 조금 더 살아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뭐 베트남 같이 지금 한 번에 너무 관세를 크게 맞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베트남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삼성 SDI 같은 기업들 너무 많이 이 부분에 지금 오히려 피해를 받기 때문에 관세가 줄어들면 오히려 앞으로는 좀 더 주가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부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도 큰 변수가 있었죠. 이제 어쨌든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관세 부분도 있지만은 네네네. 이 관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정치 테마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네, 오늘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주식 방송에서 정치 테마주 위주로 방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도 야, 이 정치 테마주 100개 중에서 어떤 거 고를래? 하면은 우리 아들이 5살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아들이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은 그게 20% 상승할 텐데. 아무거나 골라도 아무거나 골라도 정치 테마주 상승할 텐데. 여러분들 도대체 주식 방송에서 정치 테마주 방송하는 전문가들 방송 뭐 하러 봅니까? 뭐 하러 봅니까?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네. 여러분들 더 잘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할 텐데. 그러면 저는 전문가로서 수익이 나오는 그걸 방송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일 안 된다는 그 섹터 2차 전지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습니까? 이게 정치 테마주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굳이 여러분들 하는 걸 내가 이 시간까지 내가 교통비까지 들으면서 내가 여기 방송국까지 와가지고 정치 테마주 방송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거 넘어갈까요? 아니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좀 해야겠죠. 짚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짚어보기만 할 겁니다.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왜 레드 전문가님 왜 정치 테마주 안 하냐고. 네. 저는 이 정치 테마주 통신망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미리. 맞아요.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통신망에서 통해서 정치 테마주 다 미리 정체주나 어떤 거, 뭐 세종시, 뭐 이런 거 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 근데 내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종목 상승했습니다, 저 종목 상승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안 했죠. 그런 적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거 되게 행운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이 행운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자화자찬하는 전문가들 방송 다음 방송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우리 방송 많이들 봐요. 본인도 아니다 또 다 봐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대선 주자 1위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사퇴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퇴하고 다음 주에 선거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정치 쪽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투표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다 통화를 해보면은 네. 이 지금 현재 대선 지지율은 1위는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입니다. 근데 대선 지지율은 또 1위가 이재명 의원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선에서 제일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 또 이재명 의원입니다. 그래요. 되게 예매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뭔가. 그러니까 대선 지지율 1등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원래 레드니까 이거 입고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파란 것도 입고 있잖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지율 1위가 이재명 의원인데 네. 또 안 됐으면 하는 2위가 또 이재명 의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선거 전까지는 누가 봐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될 거하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다 합쳐도 지지율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만 보고 나서는 또 이걸 평가하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반은 정치 테마 주고 상승할 거고 반은 또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 지지율 또 안 됐으면 하는 2위가 또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정치 테마 주가 1등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뭐 물론 뭐 사실 뭐 이스타코 현지 뭐 그다음에 카스 뭐 에이트 뭐 비디오 이 중에서 우리 아들 5살짜리한테 야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 하면은 다른 것만 골라도 그냥 다음날 상한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의원 위주로 정체주. 정체주도 이재명 의원이 지지율이 그동안 높아가지고 정체주도 많이 상승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나오는 그 사람들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올 것이냐 견선에 그 부분이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라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김문수 안녕하세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네. 이분하고 또 안철수. 네. 그다음에 홍주표. 그다음에 이분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아직- 되게 헷갈리네. 네. 그리고 한동훈. 지금 김문수 대표 한다. 김문수 장관인데 김문수 장관, 사퇴를 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 홍주표 지사, 네. 그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5사람은 지금 현재 이렇게 4사람은 어느 정도 대선을 출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각자 다 틀어요. 김문수 의원이 1위고 또 어디서 이재명 의원한테 제일 맞설 수 있는 의원이 또 안철수하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홍주표 의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되면 안 된다 하면서 선언을 한 안동훈도 전 오늘 대표. 네. 오늘 대선 출마를 합니다. 다 나오네. 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공천 안 주나? 전문가님이요? 안 주겠죠. 뭐 뜻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뜻 있어도 공천 안 주겠죠. 뭐. 어차피 선거 비용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네.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네. 오늘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 이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한번 제가 나서고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출을 하겠습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런 얘기에 따라 가지고 네. 안철수가 바로 음. 얘기했는데 써니전자 바로 떠지고 있어요. 오, 희한하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써니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지금 써니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음. 안철수 의원이 대선을 출마를 하겠다 네. 하니까 갑자기 떠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 오르다가. 그 전까지 오르고 있다가 네. 근데 이 주가의 심리를 보자고요. 안철수 의원이 설마 대통령이 되겠어? 안철수 의원이 설마 대통령이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빠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왜 빠지는 걸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번에는 한동훈의 태양금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네, 태양금속 보도록 할게요. 네. 뿅. 태양금속 또 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네요. 근데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대선에 나가겠다 얘기 안 한 상황이에요. 그 2시에 이야기한다라고 네, 일단 2시에 얘기한 상황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차례 생각해 봅시다. 네.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대해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써니전자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출마 선언을 하니까 써니전자가 빠져버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대선 출마를 발표를 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태양금속이 올라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 의원이 만약에 선거를 나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이 종목도 여러 가지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후장에서는 빠질 네, 수도 있다. 오히려 들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홍준표 지사의 경남스티. 경남스틸. 네, 경남스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티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경남스티도 오늘 현재 닌거 닿았다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닌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프로죠? 6% 상승 중입니다. 네. 어차피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 나갔기 때문에 네.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어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약을 벌써부터 얘기를 한 거죠. 네. 제발 배터리하고 반도체 좀 얘기하십시오. 응? 남들 다 할 수 있는 공약 하지 마시고. 그래도 보니까 20%까지 오늘 상승했다가 그럼 뭐합니까? 개인 투자자들 다 윗골이라 가지고 주주를 매달았는데. 꼬리가 굉장히 그쵸. 길게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즉 정치 테마가 이제부터는 정치 테마를 저 사람이 나갈까? 해서 그 기대감에 계속 상승이 됐다고 하면은 정치 테마에 대선을 출마를 확정하면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체주 쪽으로 후보들이 정체주 라인으로 가면은 그 정체주들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렇게 인물 테마주 말고 말씀하신 정책 테마주는 좀 볼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책 테마주는 아직도 볼만합니다. 오, 그래요. 근데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그 전환면 네. 좀 봐주시겠어요? 저출산. 이거는 이재명 의원의 정체주잖아요. 네. 지역화폐 코나이, 웹캡시, 갤럭시 모네터리, 유라급 이거 지역화폐입니다. 네. 지역화폐예요. 이재명 의원의 정책주는 부각이 그동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오. 지지율이 1위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재명 의원의 정책주가 지역화폐만 있겠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저출산은 또 달라요. 이 저출산은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공동 정책주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출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이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렸죠. 꿈비예요. 네, 꿈비에 대해서 저번 주 금요일날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계속 상승이 됐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된 거죠. 네. 만약에 다른 전문가가 여기서 방송했어 봐. 제가 얘기하고 나서 80% 정도 상승됐습니다. 이런 얘기하겠지. 제 꿈비 지난주에 살 걸. 누구세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전문가님 그 소식 들으셨죠? 뭐요? 출산율이 아주 찔끔 오랜만에 올랐다고. 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도 둘째 계획하고 계시다고.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네. 저출산이 많아서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출산이 출산율이 올라서 좋다. 출산이 올라서 좋아.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남자아이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도 보면. 주변에 거의 다 아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기들이.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네, 우리 아들이 나중에 장가를 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짝을 어. 찾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다른 정부가 바뀌면은 네. 딸 나면은 좀 혜택을 더 많이 응? 나오는 경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마음대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요? 아, 이상한 소리를 저도 하시네요. 나중에 둘째를 가지면 딸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딸을 음. 낳고 싶다가 네. 결론이었어요. 자, 뭐냐면 정책 테마주는 괜찮다. 네, 이제 정책 테마주는 저출산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네. 김문수 의원의 평화홀딩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 평화홀딩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평화홀딩스도 계속 24%까지 상승하고 있죠. 이분은 솔직히 국민의힘 때문에 더 올라간 거예요. 지지율 1위니까. 아. 지금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이고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해서 김문수 의원 김문수 장관이 앞으로 대통령 되지 않을까? 오. 그 기대감이 더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역시 저번 주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도 다 정치인들 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 정치인분들이 정책을 어떤 걸 내놓을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거 자. 오늘 올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분 네. 김문수 지사, 안철수 의원, 네. 홍주표 지사, 네. 그다음에 시장. 홍주표 시장, 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네. 이분은 나온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마도 나오시지 대선에 않을까? 나온다고 하면은 이 서울시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진안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말을 아직 안 했어요. 말을 안 해야지 올라가는 네, 거예요. 말을 안 해야 올라가요. 네. 진양산업. 대선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해야 올라갑니다. 근데 대선 출마 나간다고 하면은 빠집니다. 그렇겠네요. 빠집니다. 한동훈 네. 의원도 마찬가지죠. 대선 출마하기 전에 선언을 하기 전에 올라간 것처럼 태양금속이.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까지 제가 얘기한 거 다 이해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오, 출마 선언을 했나요? 김동연 후보의 정치 테마주가 네. 뭐였죠? PM 풍년. PN 자, 풍년. PM 풍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헷갈려요, 지금. 네, 이 PM 풍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또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왜죠? 왜냐면 그동안 미리 기대감이 상승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네. 부분의 반세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유죄를 받았다 하면은 이분의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PM 풍년은 유죄 수혜주다. 그러면 저 때 그거구나. 그 2심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저렇게 급락을 했군요. 네. 하한가. 그러니까 유죄 수혜주. 유죄 유죄 수혜주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의원의 유죄 수혜주입니다. 그게 네. PM 풍년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오세훈 의원이 나왔고 지금 또 뭐 김두관 의원의 종목도 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시민. 유시민. 유승민. 유시민.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요. 이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승민 의원의 네. 무슨 정보통신 대신 정보통신. 대신 정보통신. 네, 대신 정보통신. 이 종목도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오. 왜냐하면은 이분도 국민의힘이거든요. 맞네요. 올라가고 어머, 있죠. 어머, 그러네요. 자, 이게 뭐냐면 대선 출마하기 전에 기대감이 미리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20 몇 프로 정도 올라가고 있나요? 와. 26%? 27% 자, 만약에 가까이? 여기서 유시민 의원이 네. 출마 선언하겠다 하면 이 종목도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네. 여러분들이 눈 감고 이 정치 테마주 100개를 날려하십시오. 그중에서 손가락 하나만 꽂아도 20% 10%는 상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인물 테마주보다 이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거기에 따라 좀 상승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주는 이따 통신망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치 인물 테마주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주된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쭉쭉쭉 오르다가 오히려 출마 선언을 딱 하면 기대감이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테마주를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정책 테마주를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초당적으로 함께 동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 정책 같은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공약들도 있으니 앞으로 이제 후보들 간에 어떤 부분들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챙겨보셔야겠죠. 이 부분들 저희가 오늘 팍스 통신망에서 쭉 정리해서 전문가님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각 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어떤 공약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수혜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망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교육자료 정말 방대하게 올려드립니다만 오늘은 특히나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자료들 올려주신다고 하니 이 부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전문가님이 그렇게 또 좋아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해요. 사실 이 반도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는 금방 좀 빼버릴게요. 왜냐면은 아니 조금만 금방 설명해드리고요. 살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 60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원래 5조 원이 안 될 걸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맨날 떨어지면 목표가 하향이 되고 올라가면 목표가 상향되고 그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말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2,450에서 2,580 예상. 미리 어디 쪽 선택해도 욕 먹을까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넓게. 그 사람들 팬에 아유 그거 믿지 마세요. 네. 우리는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출 이익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까지 다 상승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환율 부분만 좀 적용이 되고 관세 부분에 대한 리스크만 좀 해소가 되면은 삼성은 진짜 6만 원까지 우리가 힘들게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힘들게 올린 건 아니지만 힘들게 우리가 올라간 거지만 그만큼 우리가 48,000원부터 여기까지 올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만 낮아지더라도 이 부분이 다시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자, 일단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화면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해서 반세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차 전지가 빠지더라도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걱정도 안 해요. 물려도 괜찮은 게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려도.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해야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럼 단지 난 몇 개월 동안 내가 주식 안 하면 돼요. 수익 안 보면 돼요. 그냥 나는 그냥 2차 전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자 이것도 아니고요. 2차 전지에 물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제 종목이 물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방송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스크나 배터리가 미국 공장 대거 지역으로 증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유럽은 우회로 어차피 중국을 수출시키면은 관세가 안 매기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을 관세 한 100%인데 어떤 기업이 비정상으로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수출시킬까요? 못 시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유럽 우회로 또 미국 수출.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이 유럽에 떼었는데 이 관세 부분을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기업도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에. 그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그냥 수출시키면 돼요. 네. 무관세잖아요. 근데 뭐가 2차 전지가 가치가 있다는 거야? 뭐 공매도? 어제 정모도 다 빠진 거 못 봤어요. 그것도 공매도 탓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한국이 중국에다가 수출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째입니까? 아째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악재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중국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여파는 크게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환율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관세에 대해서 전체 품목이에요. 전체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34%대였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광물 자원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광물 자원에 더 중요한 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혼합이 돼가지고 합치가 되면은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고, 양극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차 전지 종목들이 거의 다 양극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제 부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네. 레드님, 그러면은 지금 왜 2차 전지가 광물 자원의 반세 이후 상승이 안 될까요? 내일 돼봐야 하는 거죠. 왜? 아직까지는 중국이 처해하겠다고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내일 중국한테 50% 관세를 매기고 중국도 보복으로 50% 매긴다고 하면 그때 상승하겠죠. 네네. 그렇죠?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시장도. 관세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매길까? 정말 중국이 미국한테 매길까? 관세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테슬라가 원통형을 이제 조금씩 셀 비용 절감에 대해서 성공했습니다. 5년 만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건시 전극 공정 4680하고 2170 배터리 부분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번 1분기 4월 22일 원통형 실적 발표 날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TCST, NNF, 엔캠, MOT, 성우. 지금 2월달부터 30% 이상 빠졌거든요. 네. 2차 전지들이 뭐 환율 부분도 있고 정치적 리스크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은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은 이게 모든 게 다 부하 시스템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을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는 것만으로도 2차 전지는 업황이 도와선 거예요. 빠지니까 여러분들은 농락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빠지니까 그 종목 빠지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원통형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은 이 종목들이 다 상승합니다. 이 종목들이 다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원통형 배터리로밖에 매출액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이 전기차에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드론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가죠. 로봇?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필수 산업이고 두 번째는 중국하고 미국의 관세 부분에 따라서 WTO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이 시간 없어요. 없네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없네요. 네. 자, 여러분들 모두 이해하셨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물려도 2차 전지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두 번째가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안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통신만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할 때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물 자원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양극재를 만들 때 쓰이는 광물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면 양극재 기업들이 이 부분을 양극재의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테슬라가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럴 때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전망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LNF, TC스틸 같은 어떤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2차 전지 산업 자체 이제 캐즘도 끝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 얼마든지 유망하게 보셔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수요일과 목요일 쉬고 금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